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처음으로 김문수 후보가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그런데 갈등만 불거졌습니다. 소득이 있다면 김문수 후보가 분명하게 단일화에 반대한다.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 자기가 나서서 이재명을 제압하겠다라는 이 태도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이게 소득이라면 소득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전국 법관 회의입니다. 전국 법관 대표 회의. 이게 정말 열릴 수 있을 것이냐. 어제까지 결정을 못하고 오늘까지 투표를 했는데 결국은 임시회를 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정은 차후에 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회의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을 계기로 해서 이게 정치 중립 의무를 어겼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 끌어내리기, 조희대 대법원장 공격이 목표입니다. 이건 지금 민주당이 기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뒤에는 어마어마한 이재명 독재, 사법부 해체가 노림수입니다. 여기에 법관들이 동조하고 있다. 법관 대표회의가 열리기로 일단 결정이 됐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의원총회 오늘 오전 11시에 열렸고 내일까지는 아직 이 기회가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 단일화에 응하는, 그러니까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자세를 바꾸는 자신의 원래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이 태도가 바뀔 것이냐 했는데 오늘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까지는 기다리게 될 겁니다. 최종 이 후보 교체 11일 모레 이 전국위를 열고 후보 교체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는 아직 여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김문수 후보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강제 단일화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후보 단일화를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바꾼 겁니다. 후보 단일화가 필요가 없다. 자신이 나서서 이재명을 제압할 수 있다. 이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권영세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중간에 김문수는 이 의원총회장을 나서고 현역 의원들이 이제 김문수에 대해서 성토하는 고함을 지르고 이렇게 난장판이 됐습니다. 명료해진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오늘도 자신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위를 보장해 달라고 하는 가처분 신청을 또 했습니다. 오늘 이 결과가 나올 겁니다. 판결이. 그러니까 아직 열리지도 않은 이 전국위를 놓고 또 김문수 후보는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입니다. 현재까지 대선 후보인데 단일화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판결이 나오기도 힘들고 판결이 어떤 인용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절차에 위반 부분이 있다면 그걸 고쳐서 다시 전국위를 열면 됩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선 후보인데 단일화를 하자 이 이야기였죠. 그래서 이 법적인 것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후보 교체가 있고 난 다음에 이 무효다라는 소송을 또 김문수 측에서 제기를 할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 부분도 정당에서 이 단일화를 결정을 해서 후보 교체를 절차에 맞게 진행을 한다면 법원에서 굳이 당헌당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 아닌데 굳이 결정을 할 일은 아닐 것이다 라고 본다면 법적인 문제도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는 거부한다라는 걸 분명하게 했으면 지금까지 취하고 있는 것대로 법적인 대응을 기다려보는 것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의원총회에서 갈등이 빚어지긴 했는데 오히려 가르마가 타졌다. 한덕수 후보 측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진행하고 있는 오늘 오후 4시에 끝이 납니다.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입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에 승복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이 사실은 지금 자신이 여론조사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런 결과도 나오고 있다라고 오늘 김문수 후보도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을 이유도 없고 자기가 좀 불리하다라고 하면 자기에게 유리한 이 김문수 캠프 쪽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좀 유리한 방법이 있을 텐데 이렇게 단일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자기 입장을 바꾸는 것인데 궁색해졌다. 그렇게 되면 이제
법적인 대응을 뭐 하고 그걸 기다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김문수 측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결과, 후보 단일화 경선 결과 나오게 되면 한덕수가 유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한덕수가 유력하다 그러면 내일까지 김문수 측에 응할 것이냐 응하지 않을 것이냐 지켜본 다음에 이제 모레 전국위를 통해서 후보 교체가 되는 셈입니다. 그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는 없다. 참 좀 제가 이 국민의힘 후보 경선 때부터 뭐 어느 개인 후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든지 이재명을 제압할 수 있는 후보를 만들어내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험을 치는 학생은 공부를 잘해야 합니다.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축구 경기를 앞두고는 연습을 열심히 해서 축구 경기를 잘해야 합니다. 축구 경기를 잘하고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을 잘 짜서 연습을 열심히 하고 전략을 잘 짜서 결정을 잘 해야 합니다. 이 전략대로 시험도 다 전략이 있는 것이죠. 훌륭한 정치인도 있고 좀 못한 정치인도 있습니다. 평소에 자질도 중요하지만 이런 시험이나 선거 같은 것은 전략적 판단을 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경선 과정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후보 단일화 빅텐트는 지금 합리적인 국민들이 모두가 인정하는 이재명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빅텐트밖에 없다. 후보 단일화 해야 한다. 이 부분은 일관된 제 송은재 TV를 통해서 제가 일관된 입장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보 단일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국민의힘 후보가 되어서도 안 되고 빅텐트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이재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길은 어떤 전문가에게 물어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마찬가지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되고 난 다음에 상당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연휴. 어떻게 해서 108명 국민의힘 현역 의원 가운데 김문수를 지지하는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까? 지금까지. 김문수 캠프에 가 있는 그 많은 현역 의원들, 김문수를 지지했던 현역 의원들이 모두 다 돌아섰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단일화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김문수 후보가 오늘 자신에게 맡겨달라, 자기가 이재명을 제압할 수 있다. 어떻게 제압한다는 겁니까, 지금? 김문수와는 후보 단일화, 자신이 후보 단일화를 안 하려고 하고, 누구도 지금, 이준석도 지금 우습게 보고, 김문수와는 후보 단일화 하지 않겠다. 이낙연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결정들을 하는지 경선 과정에서도 제가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홍준표와 한동훈이 경선에서 패한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 사람들이 정치적 자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후보 단일화라고 하는 한덕수와의 단일화 빅텐트라고 하는 이 전략적 부분에서 결정에 실패한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고집을 부린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후보 단일화가 짜져 있었다. 경선 과정에서. 김문수가 가장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 김문수는 이 경선을 통과할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입지를 정했죠. 그러면 홍준표나 한동훈은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팔 하나를 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레임에 말려드는 거죠. 이 프레임을 그대로 깨부실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말려들어서 팔다리를 내주고 결국 성취할 것이냐, 성공할 것이냐. 전투에서 져도 전쟁에서 이기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선거는 이겨야 합니다. 정치는, 시험은 합격을 해야 합니다. 왜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지 참 딱합니다. 제가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도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참 실망스럽다. 실망스러운 것은 전략적 실패를 하면 이기지 못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김문수가 자기가 나서서 이재명을 제압하겠다 혼자서 이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왜 지금 김문수가 여론조사를 해서 밀리지 않습니다. 이 룰을 잘 정하면 말이죠. 전 국민 대상으로 하면 김문수가 앞선다라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지금 남은 것은 이제 법적인 대응밖에는 없습니다. 그건 뭐 조용히 가서 법적 대응하면 됩니다. 법원에 가서 매달리는 것이죠. 법원이 도대체 정당이 당원 당규에 준해서 근거를 해서 이렇게 후보 단일화해서 후보 교체하는 것을 법원이 무슨 결정을 하겠습니까? 대선 와중에. 왜 이러는지 참, 왜 자꾸 진다라고 생각하는지 제가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김문수 지금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이 현역 의원들은 한 명도 없어요. 그 가 있던 사람들 다 돌아섰습니다.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쌍권을 사퇴시키고 국민의힘을 해체하랍니다. 쌍권이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국민의힘을 해체하라, 정당 해산하라, 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아닙니까? 예, 자유통일당입니다. 이 김문수 뒤에 있는 자유통일당의 세력, 어제도 보셨을 겁니다. 김문수와 한덕수의 그 국회에서의 야외에서 하면서 김문수 지지층이라고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것. 김문수 쪽에서 이 야외에서 하자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게 김문수에게 도움이 됩니까? 김문수가 대통령이다, 한덕수 물러가라. 대화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함을 지르고 그게 김문수에게 도움이 됩니까? 지금 냉정하게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을 해산하는 것이 김문수에게 도움이 됩니까? 이재명을 제압하는데? 제가 묻고 싶습니다. 쌍권은 자기들도 사퇴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쌍권은 이 대선 국민에 들어가면 뭐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다 바뀔 수 있습니다. 의미도 없습니다. 권성동 10명 현역 의원이 나서서 권성동 나가라 하면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이 뒤에 지금 자유통일당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통일당은 저한테도 연락이 오는데 지금 뭐 대선 후보를 이제 선출한다라고 하는데 왜 지금 자유통일당에 가서 하지, 이 지지층들이 국민의힘에 와서 대선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언론들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좌파 언론들은 계속 갈라치기 합니다. 이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쪽에서도 계속 이 나몰라랍니다. 답도 없습니다. 대안 없이 그냥 이쪽 저쪽 다 잘못했답니다. 결정적으로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자유통일당 쪽입니다. 그 믿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런 도움 안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김문수가 왜 이런 것에 엎혀서 이런 결정들을 내리는지 참 딱하다. 어쨌든 오늘 뭐 분명히 이야기한 겁니다. 단일화 못하겠다. 자기가 이재명을 제압하는 주인공으로 나서겠다라고 했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후보 단일화 빅텐트가 아니고서는 이재명을 제압할 수 없습니다. 김문수가 나서서 제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 내일까지 기다려주고 모레, 오늘 아마 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런 식이라면 한덕수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한덕수로 후보 교체에 가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는 사후에 대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맞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첨부를 하면요. 홍준표가 지금 계속해서 이런 한덕수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라고 계속 이 근거 없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또 당을 공격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공격합니다. 홍준표가. 홍준표에게 제가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개가 짖어도, 홍준표가 좋아하는 말이죠.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립니다. 홍준표 정계 은퇴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입 다물고 찌그러져라. 뭐 미국 간다는데 사라져라.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에게 홍준표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게 도움이 된다라고 보십니까? 딱한 사람들이다. 이젠 찌그러져서 사라져야 될 사람이다. 라는 부분을 제가 좀 심하지만 이 말씀을 드립니다. 홍준표가 한 말에 비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재판받느라 이 방어권 행사하느라 급합니다. 윤 대통령이 무슨 뭐 개입을 했든지 하지 않았든지, 한덕수를 누가 기획했든지 기획 안 했든지, 이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것은 당원들과 지지층이 결정한 겁니다. 누가 기획을 했다라고 해서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3년 전에 윤 대통령의 출마를 누군가 기획했다라고 해서 윤 대통령이
정권 교체를 해낼 수 있는 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기획, 전략이죠. 전략적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시험 잘 못 친 사람들, 선거에 떨어진 사람들, 헛소리를 듣고 있기에는 너무 지금 상황이 급합니다. 이재명 제압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 지금 민주당이 이 선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이대를 걸고 그러니까 사법부를 완전히 해체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이 사법부를 완전히 사법부 개혁 이 이름입니다. 소위 내란에 동조했다. 이렇게 계속하는 이유는 이 특검법까지 하고 이렇게 계속하는 이유는 이제 행정부는 장악을 할 테니까 국회는 장악을 했고 사법부만 남아 있는데 선거에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 기회에 그대로 밀어붙여서 사법부를 작살내자라는 겁니다. 대법관 100명을 임명하는 법안도 준비 중입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서 민주당에 동조를 해서 지금 조이대 흔들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집권하고 나면 이 대법원부터 시작해서 사법부를 완전히 뒤집어 엎겠다라는 겁니다. 사법부를 없애겠다라는 겁니다. 삼권 분립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북한처럼 이제 일당 독재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건 나쁘지 않습니다. 이 그대로 두는 게 좋습니다.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그 다음 지금 전국 법관회의 전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위 좌파 판사들이 누구인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대로 지켜본다면 이 이재명의 사법부 해체 난동 지켜본다면 국민들이 외면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국민의힘이 집권하게 되면 이 사법부 개혁, 이 민주당의 이 개혁으로 드러난 이 좌파 판사들 모두 도려낼 수 있습니다. 저는 단언하건대 여러분들 생각도 그러리라고 봅니다. 조이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관들 10명이 결정한 대법원장은 큰 소송 지휘권이 있다라고 해서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처럼 모여서 협의하고 의논하고 뭐 만장일치로 가자 이런 것 하지 않습니다. 대법관들은. 그 헌법재판소가 이상한 겁니다. 각자 자기의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그냥. 이 10명의 조이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10명의 대법관들이 내린 파기환송 결정은 우리 사법 역사의 가장 뛰어난 판결 중에 하나였습니다. 누가 곧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법을 어겼을 때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결을 내린다. 내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더라도 오늘 대통령에 당선이 다 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 이미 30개월을 끌었다면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입니다. 법과 원칙 아닙니까? 이게 잘못됐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 정치에 개입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 비롯해서 좌파 판사들 모두 국민의힘에서 집권한 다음에 빅텐트를 통해서 모두 쓸어내야 합니다. 이거 나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절대 찬성할 리가 없고 사법부 개혁, 국회 개혁 오히려 역으로 할 수 있는 기본 이 터가 만들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뉴스 속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